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 정성훈입니다. 네.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말씀하신 걸 보면 지역화폐에 다른 대안이 있을지도 대단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렇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껏 후보님께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하신 건 없는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구상도 궁금합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제가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 오고 있죠.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좀 전에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군요. 대북 정책, 제가 유세 때는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는 못 보신 것 같은데, 한반도는 군사 밀도가 가장 높고 현재도 법적으로는 전쟁 중이고, 그리고 이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윤석열 정권의 강대강 정책 때문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고, 또 그런 상황이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망설이고 있고 국내 투자에서 일부 철수하는 그런 양상까지 있는 것 같아요. 한반도의 불안정, 평화의 위기가 경제적 위기까지 불러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안보라고 하는 것은 싸워서 이기는 거,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게 안보죠. 제일 중요한 대통령의 책무일 것입니다. 안보를 지키는 것, 구성 간의 질서를 잘 지켜내는 것, 누구도 불이익을 입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국민들의 삶, 인생을 보듬는 것.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일들일 텐데, 안보라고 하는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매우 복합적이죠. 아주 원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이죠. 싸우는 과정에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다 대량 파괴되고 대량 살상되고 더 많이 살아남은 쪽이 이기는 거, 그게 지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하책이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책이죠. 그런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더 나은 평화 정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이웃과 침략에 파괴 위험 없이 공존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군사력 5위, 거기다가 한미 안보 동맹까지 뒷받침되고 있죠. 대한민국의 국방비 지출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매우 높고, 북한의 1년 총생산에, 즉 북한 주민 전체가 1년 생산하는 총액의 약 2배에 이르는 국방비를 우리가 지출합니다. 세계 군사력 5위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로서는 안보의 걱정거리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 결국 계속 강대강 정책으로 부딪히면 이게 안보냐? 이런 강력한 군사력, 국방력을 유지해서 억지력을 키우되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더해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력하고 공존하고, 우리가 예를 들면 10개를 얻을 수 있다면 1개 정도는 양보할 수 있는 거죠. 1개도 양보 안 하기 위해서 10개를 손실을 보는 것보다는 1개를 양보해서 10개를 얻는 게 낫지 않습니까? 상대는 3개 정도 얻는다고 보고. 그래서 이걸 안보 정책을 좀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강경일변도로 무력 제압 또는 그냥 보복 이런 압박 전략만으로 일관했는데, 그게 결국은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켰죠. 그래서 저는 막강한 국방력, 군사력을 우리가 유지를 하고 또 강화를 해나가고, 한미 안보 동맹도 강화를 하되 가능한 대화, 협력, 소통,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이게 저는 대북 정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경기 진착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거, 이런 말씀 비슷하신데, 저는 이 기자회견문에도 나옵니다만
이 마중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돈 없으니까 아끼자, 견뎌내자, 시장이 알아서 할 거다, 각자 알아서 살자,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이러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망가졌어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맨날 본 것처럼 뉴딜 정책, 대공황이 오니까 정부가 나서서 불필요한 당시로서는 당장 필요하지 않은 댐도 만들고 뭐 일자리 만들어서 그 적자 아닙니까? 그 댐 만들어서 뭐 어디다 쓰게? 그 불황에. 그러나 댐도 만들어서 일자리도 만들고 음식물도 제공하고 그때는 안 했거든요. 그전에는. 노조에 대해서 힘도 강화해줘서 노동자들과 사용자의 힘의 균형을 맞춰주고 그 임금이 좀 오르고 또 소득세도 더 많이 걷어서 재정 지출도 늘리고 이렇게 해서 미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 후에 전쟁에 참전을 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보긴 했지만 이건 기본이죠. 경기 호황에는 정부가 경기 조절을 위해서 일정한 노력을 한다. 그거 당연하죠. 경기 불황 때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일정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세수 없으니까 지출할 게 없다. 그러면서 세금을 또 깎아줘요. 안 깎아줘도 되는 초대기업 이런 데를 막 깎아줍니다. 근데 이 재정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이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 후보 제안을 보면 뭐 또 세금을 부자를 또 깎아준대요. 상속세도 깎고 근로소득세도 깎고 뭐 법인세도 깎고 하루 종일 깎기만 해요. 이러면 나라 어떻게 됩니까? 이런 책임 있는 무책임한 이런 걸 우리 국민들께서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100만 원을 투자하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100만 원의 순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소위 소비 승수 효과.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거의 다 쓸 거예요. 어쨌든 그 소비 승수 효과도 있고 또 마중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지출을 어떻게든지 늘려서 우리 시중 민생 경제를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이건 정말 초보적인 경제 정책인데 뭐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히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경제산업 정책에 왜 자꾸 이념을 들이댑니까? 경제는 철저히 실용적이라 해야 돼요. 대통령이 재벌 회장들 불러 모아놓고 투자 약정을 받더라도 돈이 되면 하는 거고 돈 안 되면 절대 안 합니다. 아버지가 부탁하고 우리 가족이 부탁해도 사업에서 돈 못 버는데 그걸 왜 하겠어요? 막 누가 뜯어말려도 돈이 되면 하는 게 기업이죠. 경제는 철저하게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런데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됩니다. 무슨 거기다가 자꾸 이념적 색채를 씌워가지고 재생에너지 산업은 무슨 진영 정책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죠. 재생에너지 정책, 원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전 필요하면 쓰는 거죠. 우리가 쓰지 말자고 안 하잖아요. 적정하게 섞어 쓰자. 에너지 믹스로 가자. 원전도, 화석연료도, 재생에너지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자. 그게 새로운 산업으로 유망하지 않습니까? 일자리도 생길 거고 재생에너지 생산하는 농어촌에 주민들의 소득도 늘어날 거고 또 지금 에너지 부족으로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는데 특히 아리백에 대응하려면 재생에너지 정말로 많이 확충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자꾸 이념의 색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제한하려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그러면 안 되죠. 경제가 살 길을 찾아야지 경제가 살 수 없도록 자꾸 한쪽으로 이념적으로 진영을 논리로 몰면 안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